예비 신부입니다. 지금은 파혼하기로 했으니 예비 신부도 아니네요.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에서 뜬금없이 남친이 예단을 요구하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저나 남친이나 서로 나이도 있고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있었기에 부모님 도움 없이 반반 결혼하기로 합의를 보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지방에 살다 보니 집값이 그리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라 전세로 1억 5천에서 2억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24평 방 3개 아파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각각 집값으로 9천씩 내기로 했고 결혼에 필요한 돈과 혼수 가정까지 3천씩에서 1인당 1억 2천씩 내기로 했습니다. 해서 총 2억 4천으로 예산을 짜고 계획하던 차였었죠. 그런데 남친이 정말 뜬금없이 예단을 준비하라 하더라고요.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대판 싸우게 되었고 결국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파혼하게 됐습니다. 사실 예약한 게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준비 중에 헤어짐이 맞겠네요. 아무튼 제가 결혼이 빠른 편이 아니었기에 주위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결혼할 때 예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들었습니다. 해서 예단은 제가 예물을 받거나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올 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저는 뭐 하나 받는 거 없이 예단을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흔한 쌍가락지 하나 받지 않는데 제가 예단을 준비할 이유가 있나요? 심지어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라는데 1,000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인가요? 아무리 보내드린 돈에서 어느 정도 돌려받는다고는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건 아닌 것 같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차라리 그냥 결혼 전에 선물로 뭘 해드리는 거라면 좋은 마음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말했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정말 기가 차더군요. 남친이 제 말을 듣더니 예단하면 더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될 거다. 딱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친의 말을 듣고 난 후 더 하기 싫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후에도 남친이 나이가 있는 만큼 격식 차릴 건 차리자 하고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빡쳐서 눈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해서 나이가 있어 격식 차리자면서 그 격식을 너는 안 차리고 나만 차려야 하냐. 예단을 받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 돈 보내면 내가 예쁨을 받는다는데 그럼 안 보내면 싫어한다는 거냐. 그런 예쁨은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단을 보내드리면 너는 우리 부모님한테 뭘 해줄 거냐. 너도 예쁨 받으려면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쁨은 며느리만 받아야 하는 거냐. 사이도 예쁨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하고 다다다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지며 씩씩거리는데 할 말은 없는 건지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주기는 싫고 본인만 받으려는 태도까지 보이니 더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몇 번의 대화를 더 시도했지만 도저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매번 다투기만 했습니다. 결국 먼저 지쳐버린 제가 그냥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하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남친의 태도로 보아 그대로 결혼했다가는 평생 시댁에만 챙기면서 퍼주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파혼하자 통보해버렸네요. 제가 그렇게 깨어있는 여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평범한 직장인이 버는 돈과 모은 돈으로 온전히 집을 해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해서 돈을 잘 벌거나 잘 사는 집 자식이 아닌 이상 관습대로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설령 집을 해온다 하더라도 대출을 끼게 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같이 갚아 나가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자까지 내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남친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께도 부담 주기 싫어서 반반 결혼을 수긍하고 준비했던 거였죠.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가 이런 거라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미 헤어지기로 하고 며칠이 지난 상태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나는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그래도 이렇게 글로나마 속풀이를 하고 나니 조금은 풀리는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예단이라는 게 예물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는 남자가 집을 해오면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도 결혼도 전부 반반이면서 예단을 1,000만 원이나 요구했다고요. 거기다 뭘 예뻐한다는 거죠? 대체 예쁨 받아 뭐하게요? 저런 남자는 도대체 어디서 주웠나요? 진짜 양심이 없는 인간이네요. 두 번째, 집 편하게 결혼 비용은 전부 반반하면서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라고 예단 강요하는 거 실화인가요? 그나마 예약하기 전에 정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저놈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지 돈만 아까운 겁니다. 결혼하면 아마 님 돈도 지 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님을 움직여서 대리효도 시킬 놈이고요. 집안일은 지가 떠벌린 게 있어 하는 척하다 안 하겠죠. 물론 애도 눈으로만 볼 거고요. 그러면서 지 같은 가정적인 남자가 어디 있냐며 지랄을 해댈 게 안 봐도 뻔합니다. 세 번째, 저는 이런 글 보면 세상 웃긴 게 왜 내가 그 집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하고 예쁨을 받아야 하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님 전남친 말은 권력을 가진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있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는 표현이잖아요. 이건 며느리는 종년이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파혼하길 정말 잘하셨어요. 네 번째, 예단이 오갈 거면 함도 보내야죠. 함에는 예물, 화장품, 예복, 가방 등등 이런 걸 넣어 보내는 거고요. 허례허식 빼고 합리적으로 당사자들끼리 반반하는데 예단으로 초치면 그냥 파혼이 답입니다. 결혼 전에 돈 가지고 잡음나는 집안 치고 안 이상한 집 못 봤습니다. 다섯 번째, 정말 잘하셨어요. 남자가 본인 집에서 예단을 바라면 자기 돈으로 해결을 하던가 그도 아니면 신부 쪽에도 그만큼 주던가 해야죠. 본인은 해줄 생각이 1도 없으면서 예쁨 받는다는 아주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요. 그런 남자는 일치감치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여섯 번째, 예단하면 더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된다고요? 시부모에게 예쁨 받아 뭐하게요? 예쁨 받을수록 결혼 생활이 그리고 내 삶이 더 피곤해집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 유지가 서로에게 윈윈하는 거죠. 그리고 저런 멍멍이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치고 결혼 후 가사 육아 반반하는 사람 없습니다. 미리 알고 헤어진 게 잘 된 거예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